2014 가장 아름다운 인물 국제공헌상 한영관 한국리틀연맹 회장 세계 리틀리그 월드 시리즈에서 베larus 대표팀을 상대로 국제적인 대역전국과 세계 1위 우승을 달성한 한국 리틀야구 대표팀의 공로를 인정하여 한영관 리틀야구연맹 회장을 2014 가장 아름다운 인물로 선정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20일 서울교육방송 서울문화 축하합니다. 국제공헌상 이렇게 이번에 수상하셨는데 그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제가 우리가 뭐 선수들이 열심히 해서 그 월드시리즈 우승을 했는데 또 이렇게 교육방송에서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이 더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서울교육방송 또 한국대학방송 서울문학에서 2014 가장 아름다운 인물 주간에서 24분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심사위원장님 이렇게 오셔서 보통 행사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행사장에서 모두 모여서 이렇게 마치 이 유성처럼 반짝하고 끝나는데 이제 심사위원장님께서 이 상은 수상자분들이 가장 주인공이 아니겠느냐 해서 찾아가는 시상식으로 우리가 좀 불편해도 이렇게 연초까지 해서 신년 인터뷰를 담는다면 2015년 한 해 동안 그분들이 이렇게 빛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또 이렇게 바쁘시지만 저희가 이제 신년에 맞춰서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지난해 2014년 리틀 야구연맹에 큰 사건이 있었던 걸로 들었습니다. 예, 저희가 예. 29년 만에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예. 29년 만에 월드 시리즈 우승을 했는데 이 월드 시리즈라는 것이 사실 저희도 29년 만에 출전했기 때문에 이 대회가 어느 정도의 대회인지를 사실은 29년 전에 같은 분들의 그 자료나 이런 게 없어서 실제로 오늘 29년 만에 우리가 우승을 가서 해보니까 이 대회가 정말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상을 미주 지역에 전 미주 지역의 그 위상을 드높이는 그런 대회고 또 이 대회가 전 경기를 미국의 그 ESPN이라는 스포츠 방송에서 중계를 하고요. 결승전하고 월드 시리즈 결승전은 미국의 공중파인 ABC에서 중계를 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8팀,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팀 8팀이 대회를 해서 월드 시리즈 챔피언을 결정하는 대회인데 하여튼 제가 처음으로 우승한 다음날 배터리를 3번 갈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지인들뿐 아니라 교포분들한테도 연락이 한 400분한테 연락이 와서 그런 걸 봤을 때 이 대회가 우리가 물론 지금 큰 WBC라든지 그런 대회가 있지만 그런 대회들보다 미국에서 시청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 월드 시리즈 이 대회는 무슨 어린이들이 어떤 스포츠 잔치가 아니고 이 대회에 참가해서 우승을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그 미주 지역, 이 캐나다, 그다음에 중남미, 남미 지역까지 이게 생중계로 나가기 때문에 국익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박찬호 선수가 굉장히 애정을 많이 표시했다고 들었는데 박찬호 선수가 보는 이번 사건의 이번 우승 어떻게 보고 있나요? 박찬호 선수가 직접 운동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미국에서 관심이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박찬호 선수도 직접 현장까지 찾아와서 아이들을 격려해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야구를 좋아하시는 일반 야구 팬들뿐이 아니고 그 도시가 말이죠. 펜실바니아의 윌리엄스 포트라는 22,000명만 거주하는 조그만 소도시인데 그 대회가 열리는 11일 동안 무려 45만 명이 다녀왔습니다. 45만 명? 그럴 정도로 이 대회가 이제 우리는 한국에서는 사실은
프로야구가 이제 완전히 그 국민적인 그 인기 스포츠로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는데,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실 아마추어 야구가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고교 야구가 그 이제 동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교 야구가 동대문 구장에서 할 때만 해도 굉장한 돌풍과 인기를 예. 고교 야구가 하고 있다가 이제 그 인기가 프로 야구로 넘어가고 지금 그 아마추어 야구가 상당히 사실은 좀 외면돼 있죠. 예, 그런데 요번에 이 리틀 야구가 29년 만에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함으로써 그 야구, 일반 야구, 아마추어 야구를 알고, 사실 리틀 야구라는 게 어떤 존재감이라는 게 그거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번 그 월드 시리즈를 통해서 이게 한국의 어린이 야구가 이렇게 세계에서 우승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저력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이런 것도 일반인들이 알게 됐고, 네. 또 우리 이 리틀 야구하고 초등학교 야구가 지금 전국에 합치면 한 260팀 정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그 야구의 뿌리는 예. 정말 건전하고 아주 튼튼하게 예. 이 자리를 잡고 있다. 근데 그 위에 중학교, 고등학교 숫자가 빨리 늘어나서 예. 이 프로야구가 19단이 되고 하는 그런 근간을 조금 더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예. 하는 게 제 조그만 그 바람입니다. 회장님의 역할과 정부에서 적극적인 체육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매스컴에서도 그동안 많이 했지만 예. 우리가 전국에 사실은 정규 대회를 할 수 있는 리틀 구장이 한 7개밖에 없어요. 야구장과는 또 다른가 보네요. 그렇죠. 그게. 요런 조그만 사이즈로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예. 펜스도 그러니까 지금 리틀 야구를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서울, 경기도하고 서울은 3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석수구장, 안양의 석수구장이 석수구장도 있고 있는데 예. 초등학교 시합을 하면 예. 리틀 시합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다 펜스를 다 쳐야 돼요. 펜스를 다 치고 시합을 하고 끝나고 또 펜스 다 치우고 또 성인 야구를 하고 이렇게 지금 겸해서 하는데 이 미국이나 일본만 가도 정말 이 어린이 야구장이 정말 아무데나 가면 동네에서 그냥 조금만 해도 야구장이 다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야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물론 문체부나 체육회나 또는 지금 이제 지방자치단체 이제 시장님들 그리고 구청장 군수님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어린이 야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조금씩 늘려주시는데 하여튼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꼭 야구를 할 이 어린이 야구라는 거는 무슨 뭘 갖추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야구에 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얘기해서 말하면 지금 각 우리 그 야구협회의 시도단체가 14개 시도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서 지금 이 고등학교 시합, 대학교 시합, 중학교 시합 이런 데 신경을 너무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밑에 야구를 하고 싶은 어린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야구 교실이나 이런 걸 좀 만들어줘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한 가지 이 문화가 여기 우리 신태종 이사도 지금 옛날에 야구를 하고 또 야구 선수로 활동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를 옛날에 야구를 한 사람들이 이렇게 물론 조금 이제 이 생업에 매달려 있는 것도 있지만 자기네들 주말에 조금만 한두 시간씩 시간을 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을 좀 기부할 수 있는 문화가 미국이나 일본은 너무나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게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애들하고 가서 뭘 해 이런 식으로 아직도 뭐라 그럴까 나가볼 때면 그걸 자존심이라고 그러나 그래서 그런 거를 아주 생각 없이 자기가 옛날에 야구를 한 사람들은 이렇게 주말에 나와서 아이들하고 좀 놀아주고 또 심판도 좀 봐주고 하는 그런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문화가 빨리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어요. 야구의 어떤 클럽화가 많이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도 이제 클럽화는 많이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근데 이제 그런 정말 지금 저희가 리틀 야구가 전국에 160개인데 지금도 조금 이렇게 지방으로 가면 지도자가 없어요. 지도자가요? 2급 지도자 자격증을 가져야
이게 등록이 되는데 예. 그런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전라북도, 전라남도 쪽에는 예. 지금 보면 목포, 여수, 뭐 장석 이런 데 야구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2급 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광주나 뭐 이런 데서 뭐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리고 데리고 올라 그러면 그 급여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있어서 예. 이제 조금 이제 그런 쪽도 우리가 야구를 하시는 사람들이 그런 물론 뭐 이제 생업도 있지만 주말에 좀 내려가서 봉사를 해주고 예.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문화가 빨리 정착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뭔가 봉사 점수 제도하고 좀 맞물려서 잘 활성화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세계 제패하셨던 리틀 월드 시리즈가 한국에서도 이렇게 주최를 나중에 할 수도 있나요? 아니 그거는요. 예. 월드 시리즈라는 것은 예. 그 헤드 오피스가 그 펜실베니아의 저 윌리엄스 포트라는 조수치 있는데 예. 거기 본부가 있어서 그 대회는 지금 68회째입니다. 이제 내년에 거기에서만- 69회째가 돼. 거기서만 매년 열립니다. 야. 그래 이제 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거기를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아시아 극동 예선을 합니다. 예, 예. 그 이제 극동 예선을 지금 보면은 대만, 홍콩, 뭐 괌, 사이판 하다못해 인도네시아에서도 하는데 예, 예. 우리나라 한 번도 배출을 못했어요. 한 번도요? 네, 그래서 그쪽 오. 세계 연맹에서도 그러고 예. 이 극동 지역에 있는 그 대표자들이 예. 얘기가 아니 한국이 세계 이제 OECD 7개 선진국 그 회의 의장국인데 어떻게 이런 대회를 하나 예선전을 안 하느냐 그런 적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그걸 하려 그러면 야구장인가요? 네, 야구장에 2개가 붙어 있어야 되고 이제 어린아이들 시합이기 때문에 예. 안전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이제 저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호텔도 이렇게 뭐 이 식중독 이런 걸 제로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무궁화 3개 이상짜리 호텔에 묵어야 되고 뭐 그런 전제 조건이 몇 개 있는데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사실 물리적으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걸 하겠다고 나서는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가 우승을 하고 나니까 몇 군데서 관심을 보입니다. 네, 관심을 보이고 저희가 2016년도 내년도 말까지는 경기도 화성에 리틀 야구 전용구장이 6명이 생깁니다. 아, 예, 예. 아주 그냥 인조잔디 깔고 나이타 예. 시설이 되는. 굉장히 희소식이네요. 예, 그래서 그 시설이 되고 나면 아마 화성에서 아시아 극동 예선전을 무난히 치를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또 효의 도시가 야구와 함께 맞물려서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잠깐 질문 또. 회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학원 스포츠가 학교 단위로 하다 보니까 리틀은 클럽 형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 자체에서도 우리 학기대로 좀 변동을 하려고 이렇게 예. 좀 발의 중에 있는데 그동안에 그런 학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클럽 위주로 가다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회장님의 그동안 보충이라든가 앞으로 변한다면 어떤 식으로 변해야 되는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지금 엘리트 야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제도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예, 미국이나 일본에는 만 15세까지는 학교 야구가 없습니다. 전부 다 클럽 야구. 그렇게 해서 그때까지 소위 말하면 중학교 3학년 정신적인 면이나 육체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 연글 부분까지는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고 그때 가서 정말 소질이 있는 아이들이 야구를 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그 공부를 계속 함으로써 나중에 야구를 하고 사회 진출해서도 생활이나 취업이나 자기 장래의 꿈을 이어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것이 가장 기본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보면 뭐 아침에 9시부터 뭐 시합을 하는 데가 아직도 저 운동장 가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틀 야구는 제가 제일 첫 기치를 내가는 게 무조건 학습권 100% 보장입니다. 지 리틀 야구에서는 학교 수업을 하지 않고 연수하는 팀이 있으면 그냥 제재를 합니다. 그건 팀 퇴출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는 시합을 대회를 해도 평일날은 여기하고 지금 남양주 구리 시합을 하는데 무조건 첫 시간을 무조건 오후 4시에 시작을 합니다.
오후 4시에 시작해서 나이트 보통 한 저녁 10시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조건 수업을 다 받고, 그러나 이제 어쩌다 보면 첫 게임이 지방팀 변두리 뭐 저기 오산이나 화성 같은 데가 첫 게임에 걸리다 보면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첫 게임을 다 가까운 팀으로 우선 하는데, 어쩌다가 그게 사정이 안 될 때 하다 보면 뭐 한두 시간 정도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요즘에 학교에 뭐 체험 학습이다, 현장 실습이다 그런 걸로 저게 되지만, 저희 리틀 야구의 제1 목표는 학습권을 100% 보장을 하고 그 다음에 대회를 하는 그런 지금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리틀 야구가 제가 지금 8년 전에 와서 한 뭐 20여 개 팀을 지금 160개 팀으로 늘려놨는데, 그 늘려놓은 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학습권을 100% 보장을 하기 때문에 결국 학부모들이 제일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뭐 감히 말씀드리면은 이 초등학교나 중학교까지는 조금 학습권을 100% 보장을 하고, 야구장을 조금 더 이 야구리 이 교육부나 문체부나 이런 야구 관계 단체에 있던 분들이 야구장을 많이 만들어서 학습권을 100% 보장하고 평일날 시합은 꼭 오후 4시, 5시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주말은 아침부터 뭐 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대회를 치러가는 수 있는 그런 거를 꼭 지금 뭐 우리 리틀뿐이 아니고 다른 이 초등학교 대회라든지 중학교 대회까지는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빨리 좀 구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회장님 취지나 보안이 저희 서울 교육방송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맞아떨어진 것 같아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또 이제 제가 한 가지 이 서울 교육방송 중에 방과후 수업을 지금 관장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저도 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 분야를 저희들이 개발해서 야구를 통해서 지금 나와 있는 현재 지도자 생활을 못한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일자리를 좀 창출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일자리를 못 갖고 있는 지도자 자격은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고통 같은 것도 한 말씀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참고를 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지금 그 방과후 수업 그 말씀 참 잘하셨는데요. 지금 그 학교에서 사실 방과후 수업에 야구를 하고 싶어서 선생님들을 초빙하는데 사실 보수가 굉장히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정말 야구 선수 출신들이 가서 부탁을 해도 안 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생업이 있는데 지금 생업을 조퇴하고 중간에 빠져서 방과후 수업을 하려고 하면 자기 직장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리틀 야구 지금 서울 경기 지역의 리틀 야구 감독들 70%가 방과후 수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저는 우리 리틀 야구 감독이나 코치가 방과후 수업할 때는 절대 돈을 받지 말라고 지금 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방과후 수업이라는 게 이제 가서 보면 방과후 수업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그루브라든지 장비라든지 이게 팀들은 이제 그런 걸 협회에서 지원도 하고 KBO에서 지원도 해서 볼이 요즘에는 이제 볼이나 뭐 배시 없어서 야구 못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 학교에는 아직 그런 장비라든지 또 야구를 할 수 있는데 뒤에 조금 이렇게 네트도 필요하고 뭐 이런 그런 장비들이 갖춰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는 이게 협회나 KBO보다는 사실은 교육부 차원에서 이게 좀 지원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좀 이제 요즘에 그 연식 야구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방과후에 지금 하는 야구보다는 티볼이 상당히 지금 많이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는 이 야구계의 이제 티볼 협회 티볼 쪽에서도 전국에 지금 그 티볼이 보급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티볼은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쳐도 되고, 또 야구 남자뿐이 아니고 여자 선수들을 의무적으로 집어넣어서 하고 있고, 이래서 하여튼 그 티볼이 결국 야구에 못 치거든. 야구는 이제 오는 공을 치지만 티볼은 이제 공을 놓아서 치기 때문에 저학년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틀에서는 뭐 비슷하다 그렇게 야구의 모태라고 볼 수 있죠. 거기서 이제 이 티볼에서 취미를 붙이면 그런 애들이 조금 이제 한 3학년, 4학년 올라오면 자연히 야구를 하고 싶어 하게 되면 뭐 리틀로 온다든지, 또는 학교 방과후 수업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해서 지금 리틀도 저희도 지금 이제 리틀이나 지금 초등학교에 안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저희는 이제 봄하고 가을에 지금 저학년 시합을 합니다.
저학년 시합에서 안정구, 물렁물렁한 안정구 공으로 시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야구를 3학년이나 4학년 시합을 하면 2, 3년간은 후보로 있어야 돼요. 네. 대회를 못 나갑니다. 학년이 안 되니까. 예, 근데 그게 왜, 그게 무슨 야구장만 많으면 바로 3, 4학년, 5, 6학년 이렇게 에이지별로 대회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저희도 벅찹니다. 그래서 지금 화성이 6명이 되면 그 에이지별로 대회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끝에서 끝에 가서 귀결이 되는 문제는 결국 야구장, 인프라 문제입니다. 예. 야구장만 많으면, 아니, 뭐, 7살 애들, 그 7살 걔네들은 하는 게 야구가 아니죠. 정말 안정구 가지고 그냥 놀이입니다, 놀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2, 3년 지나면 이제 한 4학년쯤 되면 이제 야구 룰도 알고 그렇게 가지고 우리가 지금 3,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에서 에이지별로 대회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학년부 시합을 하면 부모님들이 일반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학부모보다 4학년, 5학년 학부모들이 와서 물론 애라도 많이 하고 대회하는 이 시간도 좀 걸리고 하지만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그 강도는 훨씬 더 행복해져요. 제가 회장님 이렇게 사적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이 이 체육 분야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여러 분야에 이렇게 관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이 야구 계통에 리틀 야구 관심이 갖게 된 동기라든가 이런. 저는 사실은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제 여식이 이제 그 미국 LPGA 프로에서 활동을 한 한영 프로인데, 저는 사실 그 제 딸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사실은 한동안 야구에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5년도에 이제 지금 이제 제 사위죠. 지금 이제 넥센 투수코치가 선혁 투수코치하고 결혼을 2005년도에 하고, 내가 이제 바톤 타치를 하고 이제 다시 이제 한국으로 제가 그동안 쭉 한 몇 년간 미국에서 이렇게 뒷바라지를 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제 저희 이제 고등학교 동창인 하일성 그 지금 KBS 해설하던 친구가 그 당시에 KBO 사무총장이고, 또 고대 저 동기 전 LG 감독 이경환 감독이 그 육성위원장을 해서 이제 친구들끼리 만나서 이제 이걸 하다가 그 두 친구가 야, 너도 옛날에 야구를 했으니까 야구 쪽에 좀 봉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제가 야구 쪽에 봉사할 길이 있겠냐. 나는 뭐 야구 쪽은 내가 사실은 저도 뭐 야구를 참 내가 야구를 좋아하고, 제가 야구를 그래도 뭐 중고, 대학, 그리고 금융 때는 프로팀이 없어서 옛날에 이제 하늘은행 팀까지 야구를 하고 그만뒀는데, 하여튼 뭐 그때 그렇게 하고 나서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뭐 하여튼 뭐 일본 유학도 가고 뭐 미국 유학도 가고.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젊었을 때만 해도요, 영어를 잘하든지 일을 하나 잘하든지 밥 먹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뭐 그게 참 그렇죠. 옛날 얘기지만, 옛날 얘기지만 그때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나름대로 하여튼 운도 좋아서 사업도 하게 됐고, 그래도 야구한 사람, 야구 선수 출신 치고는 그래도 조금 이제 여유가 있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그 야구에 대해서 저는 깊은 조회도 없었고, 또 저희 이제 딸을 이제 따라다니면서 후원하느라고 야구에 떠나 있었고, 그래서 내가 뭐 성인들이나 이런 야구 쪽에는 저게 안 되고, 혹시 어린이 야구가 있으면 그런 쪽에는 내가 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마침 이제 리틀 야구가 회장이 뭐 공석이고 뭐 여기 와 보니까 막 맨 땅에 막 정말 저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 시내 한 중심가에 돼 있는 야구장에 화장실에 가니까 막 부더기가 있을 정도였어요. 환경이 그렇게 열악한데도 2005년인가요? 그게 2006년. 2000년. 예. 그런 막 여기 맨 땅이고 바람을 부니까 그냥 먼지 날리고, 그런데도 이게 막 스케줄이 없어가지고 막 밀려가지고. 얘들은 바글바글하고. 예, 애들 보니까 뭐 초등학교 뭐 리틀 막 섞여서 하는데, 이거 뭐 평일인데도 아침 9시부터 시합을 하고,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 와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KBO 지금 사무총장 하시는 이제 양영 총장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또 그 당시에 총재님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체육진흥공단에서 8억을 받고 서울시에서 2억 받아서 이게 10억을 들어서 이게 리모델링을 합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우선 야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뭐 부모들한테 야구를 시킬 수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하고 이제 보니까 여기 뭐 그 초등학교는 학교는 다 학교 소속팀이 있는데 이 리틀이라는 거 보니까 완전히 무슨 개인 팀이에요. 무슨 뭐 이름도 무슨 드래곤스 무슨 뭐 이상한 이름으로 갖다 자기 그 입맛에 맞는 그 맞춰놓고. 그래서 내가 이 감독들을 모아놓고 이제 들어보니까 게임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거를 저변 확대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고민도 많이 하고, 정말 한 2, 3년은 정말 거의 서울 시내에 있는 구청장, 경기도 이 근처에 있는 그 시장실을 정말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그렇게 날품을 팔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감독들 처음에 반발도 심했어요. 이게 팀 자기 건데 이걸 구청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거 무슨 들어가면 자기 이제 몇 년 있으면 이거 성적 안 되면 이거 뭐 구청에서 이제 안 되냐? 감독 교체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불안감. 그건 내가 100% 보장을 해요. 그렇게 한 건 이제 각 구청에. 지금은 저희 160개 팀 중에 어떤 형식이든지 지방자치단체 다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뭐 뭐 많은 데는 1년에 2억 정도 예산 편성을 받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뭐 약한 데는 1년에 한 600만 원. 그거는 이제 그 시나 구청이나 군의 어떤 그 자립도, 그다음에 그 체육회의 어떤 경제 자립도에 따라서 좀 저거 하지만, 하여튼 지금은 어떤 식이든지 받고 있고, 지금 또 KBO에서 하여튼 기본적으로 야구를 할 수 있는 용품은 연가 400만 원씩 오라고 뭐 빼서 지급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그 아이들이 옛날에 다자녀가 아니고 전부 일가고 일자녀 이런 식이기 때문에 공부 안 시키고 야구 시켰던 부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맞물린 데다가 특히 이제 우리가 WBC 1회 때 4강 들고 북경올림픽 우승하고 또 W올림픽 2회 때 또 준우승까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경사가 겹치면서 리틀 야구가 하여튼 이 어린이 우리가 밑바닥 야구는 좀 뿌리를 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회장님 말씀 중에 얘기하시다 보니까 사회분, 따님, 그다음 또 방탄진 회장님도 운동에서 스포츠 가족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따님 회장님, 어머님도 과거에 연설교반때 이 골프 대표 선수를 하셨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단한 스포츠 가족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말씀 어머님서부터 같은 그다음에 제 밑에 딸, 그다음에 저는 지금 손자까지 또 시켜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게 이게 좀 야구뿐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보면 축구도 이제 소위 유소년 축구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큰 틀에서 뭐 태권도, 그 다음에 뭐 수영 이런 그 유소년 스포츠가 나는 하여튼 그 아이들이 요즘에는 왜냐하면 말이죠, 저희 때 어렸을 때하고 조금 다른 모습이 요즘 아이들은 벌써 우리 때는 사춘기가 중학교인데 요즘 지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사춘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수많은 우리 때는 무슨 그때는 먹고 살기가 어려울 때문에 접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공원에 가서 무슨 딱지치기, 돌멩이치기 무슨 무슨 축구 하나 놓고 그냥 수십 명이 대붙지만 지금은 여러 분야에 여러 스포츠에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리틀 야구 하는 애들이 야구만 하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키크라고 농구도 가서 하고, 또 저희는 리틀 야구가 야구를 일주일에 7일인데 야구는 한 나흘밖에 안 합니다. 나머지 이틀은 수학학원도 가고 영어학원도 가고 인성을 만드는데 이 야구를 통해서 인성을 만들어가는 거지. 그거 나중에 야구 안 하면 나중에 애들이 뭘 하겠습니까? 지금 영어 공부도 하고 수학 공부도 하고 다른 공부하고 다 해서 이게 그런 과정에 야구가 안 됐을 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야구뿐이 아니고 다른 지금 스포츠, 축구라든지 태권도라든지 수영을 하고 있는 모든 이 학부모들이 그런데 공감을 다 하고 있어요. 자기 자녀가
뭐 자기가 좋아해서 한다고 시키지만 다른 걸 소홀히 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틀 같은데 제가 학부모들한테 이제 우리 여기 홈페이지 같은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무조건 학교 수업이 떨어지면 시키지 말라고. 지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업의 성적을 유지하는 그런데 보면요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시켜주면 성적이 올라갑니다. 그게 옛날하고 좀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죠. 왜냐면 아이들이 요즘에는 이 게임 같은 데 몰두하면 맞습니다. 아주 정말 아주 한 군데 꽂히게 되고 아주 이기주의가 되고 맞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왜? 예. 저 게임하는 저걸 안 사주면.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자기는 이게 밖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저희는 보면 지금 리틀 야구가 물론 뭐 엘리트 쪽이 많이 있지만 전부 다 3학년, 4학년, 1학년, 2학년 주말반, 취미반이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주말에 와서 보면 코치가 야구 하는 친구들 코치들이 거기서 야구 가르치는 경우에 애들하고 놀아줘요. 오. 즐기는 야구네. 그렇죠. 그냥 같이 놀아주고 이제 같이 그냥 어떤 애들 진짜 보면 여기서 치고선 그 1학년, 2학년 처음 시작하는 이게 치고선 저 서울적으로 뛰는 애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그런 거를 이 야구가 어떤 운동이라는 걸 시켜주고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거지 무슨 뭐 주의식으로 뭐 야구를 시킬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말반에서 하다가 취미반에서 하다가 자기 부모가 볼 때나 코치가 볼 때 부모가 우선 판단하는 거예요. 부모가 볼 때 우리 아이가 발도 좀 빠르고 다른 아이들보다 좀 이 공 던지는 것도 거리가 많이 나고 소질이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야구를 시키는 거지 절대 저거 하지 않고 또 야구를 잘하는 애들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딱 야구 딱 중학교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에서 주말에만 야구합니다. 공부합니다. 그런 애들이 많습니다. 지금 회장님하고 인터뷰를 쭉 하다 보니까요 굉장히 저희 서울교육방송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알기로 회장님은 이제 평소 좋아하셨고 그래서 이게 관심을 가지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업인으로서도 상당히 왕성하게 활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 교육방송에 우리 선수들도 아닌 여러 학생들이 보고 이랬는데 저희 교육방송에 대한 멘토링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고 또 두 번째가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선수 출신들이 회장님 같이 양면 쪽에 다 잘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고시 과정이라든가 소금당을 한 말씀 해주시는 게 저희들이 교육방송 멘토를 받아들입니다. 예, 하여튼 제 이 방송을 보시는 전국에 계시는 야구뿐이 아니고 어떤 스포츠를 즐기고 계시는 부모님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이들은 이 스포츠를 통해서 인성을 키워가고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공부만 시키지 마시고 또 너무 이 운동만 시키지 마시고 적절히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의 이 스포츠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 그 대화를 통한 가족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시고 그 유대감을 바탕을 해서 가족의 행복 이것이 저의 부모님들한테 제가 전해드릴 수 있는 경험담입니다. 예. 물론 나중에 그게 애들이 성장하면서 아이들이 잘해가지고 정말 박찬호, 유현진, 추신수 같은 그런 선수가 되면 부모님으로서 대박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부모님들이 노력한다고 되시는 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그 아이들하고의 유대감을 통한 스킨십을 통한 가정의 기본적인 행복과 가정의 아이들하고의 교감이 나중에 그렇게 훌륭한 선수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고요. 좀 깊이를 들어가서 플레이어 출신들이 끝까지 다 야구로만 가는 길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방향을 변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회장님도 플레이 출신도 하셨지만 그래서 지금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선수 출신들에다가 이분은 이제 협회 입장에 아닌 경영인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는 게 그 문제는 나중에
지금 뭐 야구뿐이 아닙니다. 어떤 스포츠든지 하다가 중도 하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스포츠도 결국 끝에 가서 경쟁이거든요. 그 치열한 경쟁에서 뭐 살아남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자기 어떤 본인의 의지나 노력으로 그 경쟁을 뚫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이 운동이 아니고 자기가 길을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운동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본인이 좋아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예.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가 공부할 때만 해도 부모님들이 판검사, 의사 이런 쪽으로 막 강제로 유도를 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옆으로 그냥 반항하고 그게 안 되고 삐뚤어 나가고 이래서 하지만 지금은 그때보다는 너무나 많은 이 초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나 본인 자신이 과연 정말 내가 이 보람을 느끼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성취할 수 있는 게 어떤 일인가. 단 한 가지 어떤 분야에 자기가 저걸 하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노력 없이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은 그거는 현대 이 사회에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최선의 노력을 최선의 해야 노력을 해야만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이 단맛이 돌아옵니다. 지난해 이 월드 시리즈 세계 제패하시고 청와대까지 이렇게 초대 이렇게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무총리 공간에 가서 총리님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총리님께서 이렇게 우승을 해서 리틀 야구에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이번에 금년도에 문체부에서 저희 금년도 예산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어떤 그 결실을 바탕으로 또 새로운 시작을 이제 을미년에 맞이하셨는데 아이들에게 입장에서는 또 키다리 할아버지로 또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신년도 뭔가 작지만 뭔가 선물 같은 계획을 또 준비하셨을 것 같고 또 국가적인 입장에서 리틀 연맹 회장님으로서 뭔가 큰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두 가지 좀 말씀하시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작년도 우리가 저도 사실은 제가 취임했을 때 두 가지 공약을 내걸었는데 그 한 가지가 월드 시리즈 우승이 아니고 월드 시리즈 진출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우승이 아니고 진출이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전용구장을 갖는 것이 두 가지가 공약을 걸었는데 지금 그 꿈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더 크게 이루어졌네요. 더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저도 우승을 하리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걸 꿈이 이루어진 것을 이 꿈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우리가 월드 시리즈 2연패를 위해서 우리가 작년에 우승을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금년에도 이걸 이어갈 수 있다는 답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2연패를 위한 준비를 지금 1월 달부터 지금 아주 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달성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다시 한번 야구를 좋아하시는 야구 팬들이나 국민 여러분께 좋은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또 큰 의미에서는 이 전국의 야구를 하고 있는 우리 유소년 야구 선수들한테 또 정말 꿈을 잃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야구를 즐기는 그런 선수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